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 겪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근질근질함에 이 채널을 찾아왔어요. 저희 신우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고 싶어요. 세상에 말리는 신우가 참으로 밉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신우는 말리는 신우의 수준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인연이었어요.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왜 처음부터 욕을 했는지 100%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우는 정말 잘난 사람으로 알았는데 적어도 외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랬어요. 그 겉면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게 얼마나 잘해줬는지요. 신우가 사람을 잘 믿게 하는 말빨이 있고요. 해외 출장이 많은 직업을 가졌었는데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해외 갈 때마다 좋은 선물을 사다 주었어요. 면세점에서 파는 화장품도 사다 주고 그 나라에서만 파는 기념품도 사다 주는 사람이었죠. 둘 다 없는 신우에게서 받은 선물로 인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선물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결혼 후 신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대면하거나 혹은 금하거나 하는 전투적인 것들에 대한 신우가 더 밉게 느껴질 정도로 사이가 나쁠 때가 많을 것이다. 사실 나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매우 깐깐한 사람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를 좋아해 나는 그로 인해 많은 상처와 분노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신우가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해주었다. 엄마가 항상 누나한테 뭐라고 하면 국물도 없는 거 몰라서 그래라고 말했어. 엄마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주무르고 있을 수 있을까? 나중에 늙은 노인이 돼서 어디까지 질질 끌고 늘어지겠어. 지금부터 성격을 바꾸고 언니를 잘 대해야 한다. 어찌되었던 엄마를 돌볼 사람이 언니 말고는 없다. 언니도 우리 엄마 성격을 알아야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해소해야 해. 그렇게 해야 혼내지 않아. 차희 깡소같이 소리 지르거나 오빠한테도 같이 소리쳐야 해. 그래야 그 연습이 좀 되겠지? 우리 엄마가 하는 대부분은 그저 마지막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하는 무의미한 말일 거야. 상처받지 마. 나는 너를 지지해주는 걸 잘 알아. 시어머니 대신 말을 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신우에게는 참으로 고마워했어. 우리 남편은 늘 주대가 없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릴 때가 많았다. 다행히도 신우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시댁에 가면 항상 신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나는 신우와 진짜로 끈끈한 친구로 지내겠다고 생각했고 신우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세심하게 따지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매력 있고 호감이 가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제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더 강하게 느꼈고요. 어차피 제가 신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우를 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사이에서 질투하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참 이상하다면서 어떻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잘 맞물릴 수 있는지 신기해했어요. 신가가 제게 보여주는 마음처럼 저도 신우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신우는 지나가듯이 그런 말을 제게 했어요. 언니, 제가 해외 출장을 자주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곳이나 아울렛을 다니는 일이 많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명품 가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몇몇 나라는 가격이 너무 싸서 깜짝 놀라는 수준이라는데 나도 그래서 이번에 동남아로 갔을 때 몇 개 구입했어요. 거기 가면 거의 반값으로 세일하는 것처럼 파니까 명품 가방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한국 백화점에서 파는 것은 너무 비싸서 못 살 정도인데 같은 모델인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신우가 너무 자랑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가방을 어디다 들고 다니냐고 물었었는데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만날 때 백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제외하고 나를 보니 모두가 명품백을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백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부러워하고 아이고, 이번 것은 가죽이 광택이 정말 예쁘게 나오네요. 이런 가방은 어떻게 가격이 나오죠?
너무 예쁜데요? 사이즈도 딱 맞게 아닌가요? 어디 친구들을 만나러 이를 들고 다니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정말로 비싸겠죠? 봐도 명품 같아 보입니다. 로고가 붙어 있는 것도 예쁘고, 아니 완전 잘 샀다고 할 만하네요. 제 친구 중에는 가방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베트남에 아는 가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정품을 아주 저렴하게 팔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언니도 이 가방을 구입해서 좋아하대요. 내가 언니인데 사진을 보니까 절대로 중고라기보다는 전혀 새거나 다름없어요. 중고로서는 정말 가격이 저렴하겠죠. 하지만 명품값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렴하지 않겠지요. 부러워하는 아가씨가 진짜 부럽네요. 아가씨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방도 사고 싶으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가방도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젊을 때 많이 사놓으려고 하는데 샤테크 말이 있는데 알아요? 명품 가방으로 재테크 하는 말이에요. 명품 가방의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절대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저렴하게 구입해놓고 나중에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어요. 나도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가방만 팔아 돈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랑 제를 듣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 많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누구나 명품 빼기에 대한 욕심은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여자들이란 게 모르게 그런 걸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또 집안 형편을 유치하기도 하니까 점점 더 명품백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랑 뜨뜻 미지근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 저희 남편이 돈을 억수로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으로 한 달 생활을 하면서 노후 자금을 모을 수는 있을 정도로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빠듯하게 살아도 부족하지는 않을 만큼이라 그나 할까요? 그래도 내 집 마련까지 너무나도 숙제가 남아있던 터라 서로 아끼면서 살자 하고 토닥거리며 지냈죠. 그렇게 열심히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전세 생활에서 벗어나는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살면서 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는 게 조금 서러울 때도 있잖아요. 전세 기간이 외국처럼 평생 가지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값이 워낙 요동을 치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결혼 생활하면서 이사를 한 번 갔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이사 나가라고 하는데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짐 싸고 버리는 것도 그렇고 집주인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지원이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시댁이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본인들 명의로 된 2층짜리 주택은 있는데 동네가 외곽적이기도 하고 집이 엄청 낡고 오래된 집 가치가 특별히 크지 않았고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면서도 자식들에게 집을 사줄 정도로 여유가 없었어요. 친정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하기 꺼려했어요. 시댁은 도와주지 않는데 친정만 손해볼까봐 부탁하기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제 집에서만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남편도 상황을 잘 아시고 친정에 갔을 때 먼저 돈을 보내주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조금만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시집 올 때 시댁에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만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열심히 일하고 해내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 평생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시달리게 되니까 그렇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모두 힘든 처지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에게 은근히 불만을 토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부모님도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니까요. 용돈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게 느꼈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견디어 나가시다가 기적적으로 청약 당첨 소식을 받게 되었다니 정말 행복한 소식이겠네요. 잔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면서도 결국 대출을 받아 마련할 결정을 내리셨군요. 남편과 함께한 기쁨 속에서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입주를 할 아파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점점 건물다워지는 모습에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40대 중반에 내 집 마련을 실천하게 되었으니까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마냥 좋았고 행복했어요. 남들 뭐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혼을 시작할 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 부부는 양가의 도움이 없이 오로지 저희 부부의 힘을 모아 산 집이니까 더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당연히 청약에 당첨되었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양가에 알리게 되었어요. 양가에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며 저희 부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옵션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면서 옵션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저랑 남편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옵션 추가 비용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뭐 하든 돈도 다 털어버린 상태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딱 비어버리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양가의 말을 했는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돈이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셨고 친정에서는 고민 끝에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옵션비 1,500만 원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쉽지. 우리가 대신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거 옵션비는 언제까지 송금을 해야 하는 건데 최대한 논. 문제는 질질 끌지 않는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이번 주 내로 송금을 해줄 테니 후딱 가서 계약 처리하고 와라. 장인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막힘없이 시원하게 치신님의 대사에 감격하며 10만 원은 작지 않은 돈이고 꽤 큰 돈인데 이 은혜를 평생 갚아나가며 간직하겠습니다. 잔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면서도 결국 대출을 받아 마련할 결정을 내리셨군요. 남편과 함께한 기쁨 속에서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정말로 우리 새 집에 행복하게 살게 합니다. 제게 보태주신 옵션비 평생 받아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홀과 마음으로 옵션까지 처리할 수 있었고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시멘트 덩어리들을 보며 기다리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전세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신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지역이 베트남이야. 그 가게 언니 기억해? 저기 가방이 싸게 팔았던 곳이야. 이번에도 그 지역이라서 한번 들러볼까 싶은데 언니는 뭐 살 거야? 가지고 싶은 거 없어? 가격이 진짜 싸서 하나 사면 괜찮을 거야. 나중에 팔면 산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걸.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앞에 명품 가방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품 가방에 끌리게 된 것은 우리 친정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선물, 값비싼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옵션비도 보태주신 상황에서 그냥 짜잘한 선물을 주며 마음을 닫기엔 부족하겠죠. 때마침 신우가 명품 가방 이야기를 꺼내길래 겸사겸사 괜찮겠군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어른들이 들기 적합한 큰 사이즈의 명품 가방을 찾고 있어요. 한국에서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가방을 찾았는데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요. 최대 180만 원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이 아기스러운 디자인이 아니어서 비싸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사면 되려나요? 180만 원이라니 정말 괜찮네요. 아가씨가 가방을 선물해 주었던데 이번에는 어른들께 선물하고 싶어요. 옵션비로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딸이 준 선물이라고 자랑해도 되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해도 하나 사야겠어요. 그래요, 그러겠죠. 그렇다면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해외에서 구매하는 거니만 무이자 할부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언니 무이자 할게요. 아,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데 카드 결제가 될까요? 할부는 당연히 안 되죠.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해요. 연니한테 원화로 주면 제가 환전해서 가져가서 살게요. 그러면 이 디자인으로 다 달라고 말할게요. 아, 정말요. 아가씨 말 듣고 보니까 할부되는 게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저도 큰맘 먹고 비상금 털어서 우리 친정 엄마 생신 선물로 살게요. 꼭 좋은 상태로 부탁해요. 포장도 꼼꼼히 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거기로 180만 원 보내주세요.
저는 가방을 살 돈을 신우에게 송금했고 신우가 출장이 끝나자마자 포장된 상태로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출장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 달려왔다고 말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가게에서 가방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서 가격을 깎아서 180만 원에 산 거라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생신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방을 선물로 전달하고 온 가족들이 부러워하는 얼굴을 했어요. 엄마도 역시 너무 기뻐하시고 뿌듯해했어요. 사면서 이런 효도를 한 번도 못 해봤었네요. 그 생일 선물을 사러 나간 날이었어요. 신우가 항상 열심히 일하는데 이번 생일에는 좀 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선물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뭘 해줘도 기뻐하는 모습이란. 오늘은 아주 사소한 건데 그냥 둘이 가서 같이 놀러 가는 거야? 신우는 맛있는 거,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즐기며 화제를 나눌 수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걸로 기쁠 것 같았어. 출발하기 전 난 옷을 고르느라 고민하다가 결국 정했어. 신우가 좋아하는 색으로 입고 나오고 그래야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신우에게 선물 어디 있어? 물으면서 뽀얀 눈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그거야 하면서 가방을 꺼내야지. 그렇게 해서 좋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두근거리면서 초심을 잡고 나갈 거야. 개인적으로 신우가 선물을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뻐서 역시 마음이 따뜻해져. 함께하면 덜 외롭고 서로가 좋은 것 같아. 생일 선물을 줄 때마다 그 순간의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어. 회사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틈틈이 데이트 놀러 가는 게 더 소중해지더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신우가 기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 함께하면 강하고 행복한 것 같아. 이번 생일 선물도 신우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있는 것 같아. 신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더 신중히 대하고 싶어져.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느껴져. 생일 선물은 사소한 것이라도 신우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뭐든 좋아할 거라 믿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행복해. 신우가 내 손에 넣어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언니가 나에게 정말 잘해주잖아요. 사실 오빠가 나에게 친오빠 같이 느껴지는 날보다 언니가 친언니처럼 느껴지는 날이 더 많다니까요. 언니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언니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하나 더 샀어요. 가방은 취향에 맞지만 구두는 평범한 디자인이니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사왔어요. 놀라서 선물을 열어보니 명품 로고가 박혀있는 값비싼 구두를 사와 준 것 같아요. 사이즈도 너무 잘 맞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우에게 정말 감사하고 인사를 했어요. 나이가 많아져서 이렇게 예쁜 구두를 신을 일이 별로 없겠지만 언제나 우리 아가씨가 사준 구두를 신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신우와 함께 서로를 멋진 애라고 인정하며 살아갔어요. 며칠 후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려 결혼 일정을 잡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머, 어린 시절부터 숨겨왔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잘 되었어요. 감사하다. 저희 사위가 회계사라고만 해도 집안에 활기가 넘치지요. 결혼을 한다니 우리 딸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처음에는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가도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 우리 딸은 첫 출장만 보냈다가 이젠 회사에서 제대로 일할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평화롭게 살면 좋겠어. 인사드리러 올 때 우리 부부도 함께 와줘. 평일이라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이 바빠서 그래. 그런데 이렇다가 저렇게 표정을 바꾸는 건 뭐가 있는지 고민이 있나 봐. 상견례사 참석만 하면 돼.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딸이 잘할 거니까. 사위가 회계사라고 하니 집안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복권이나 되어서 돈 많은 일 없기를 바래. 우리 딸은 생기가 넘치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결혼이 제대로 할까 걱정돼.
회계사 평소에 모아둔 돈도 많게 생각이 들 것인데 준비하는데 어려운 일이 많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늘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는 것을 본 제가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소를 감추고 매섭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사람처럼 생각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당장 회계사한테 시집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너는 돈도 없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신혼부부가 시집 준비를 해줄 거야. 적어도 돈 놓고 나갈 만한 것이라도 하나는 준비해야지. 축끈한 손이 사람이 되어서는 손 놓고 무르익고만 앉아있는 것이 어딨겠어요? 아직 8개월 남았으니 그동안 목돈이나 마련해봐라. 너희가 아니라면 누가 우리 딸을 책임지겠어? 시집갈 비용은 왜 우리 부부가 내야 하나요? 아파트 완공 후 이사갈 준비도 해야 하고 새로운 가구와 전자제품도 살 텐데 돈을 많이 쓸 텐데 아가씨 결혼 축의금만 세둑낼까? 지어주는 가전 하나로 끝나겠나? 약간은 편이 나지 않게 적당히 준비를 해야겠다. 집안끼리 너무 차이가 나면 내 딸만 손해야. 조금이나마 돈을 모아봐라. 앞으로 열심히 모으면 딸 결혼식 비용에 부담이 없겠군. 실망스럽고 어처구니 없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돈이 셈이 나오지 않는 한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이상하게도 돈 때문에 고민하던 장모님의 말과는 다르게 신우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놀랍기만 했다. 재무 담당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초호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돈은 가지고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는 것이지만 시댁의 말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결혼 준비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다. 우리 아파트도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고 우리 가족은 한 달 뒤에 입주하기로 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한 달 동안은 가구를 가져다 두고 천천히 청소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았다. 여보, 여기에 새로운 소파를 사서 놓는 게 어떨까? 요즘에는 모양을 많이 둔다더라. 이렇게 화사한 걸로 거실이 보이도록 하고 싶어 하니 색깔도 화려하게 들어가는 것이 유행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냉장고도 새로 사야 할 것 같고 돈이 계속 나가는 일이겠지만 새로 산 물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새 집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모든 가구를 새 것으로 교체하자고 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싶다. 당신은 너무 지금 신이 나가 보이는데 좀 진정하는 게 어때? 왜 그래? 이사하는 게 싫어. 난 지금 행복하고 들뜨는데. 당신은 너무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신이 안 나는 건 아니라는데 너 지금 너무 흥분해 보이니까. 그리고 말했다. 굳이 가구를 새로 할 필요가 있어. 현재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새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낡은 가구들을 그대로 가져가자고 해. 그 가구들은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샀던 거거든. 30대 초반에 산 거라고. 우리는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너무 싫어.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쓸만한 것들이라 날려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냉장고나 소파 같은 건 새로 사는 게 어렵잖아. 이사할 때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게 좋은데 아이는 새로 살 필요가 없다며 기능적으로만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 디자인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나 역시 똑같이 생각해. 이런 것들을 다 새로 사면 생활비에 구멍이 나니까 조심해야겠어. 남편은 이사를 진심으로 원했었는데 내가 좀 신이 난 건 아닐까 싶어 살짝 주눅 들었어. 실은 그때는 아이들 방 가구들도 모두 바꾸고 싶었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애들이 크면 바꿔줄까 했는데 이래 싶어.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안 살 건지 혹시 뭐 새로 살 건지 물어보니 또 뭐 돈 쓸 곳 없어서 유감스럽다고 하네. 가구들 다 새로 사서 어디 두고 쓰겠어. 칠한이와 남편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가정적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언짢아져서 신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는 내 이야기를 깊이 듣더니 지금 오빠도 큰돈을 쓰는 상황이 많아서 부담되는 건 아닐까라며 제안했어요. 저도 오빠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고 그를 천천히 변화시키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당장 지고 있더라도 유행은 금방 지나가니까 천천히 변화하는 게 좋다고 했죠. 남편을 약간 들어 편대었지만 더 이상 말할 말이 없었어요. 아파트 입주 날이 가까워질수록 신우의 결혼식도 다가왔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다가오는데도 엄마 분위기인 신우가 부신 구두를 신어 결혼식장에 갔어요. 이때 이상한 구두굽이 부러져 있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급하게 불러서 시어머니 집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급하게 돈을 요청했어요. 막내딸의 예단비를 주어야 한다며 몇 달 전에 돈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해니캐닌 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께서 저에게 찾아오지 말고 아가씨에게 직접 구해달라고 하세요. 얜 우리 딸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야. 그냥 출장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보태줘야 한다고 하던데 그 돈을 언제까지 모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지요? 이사 갈 집 옵션비 1,500만 원도 없어서 우리 집에서 가져왔던 건 또 기억 안 나시는 건가요? 아가씨한테 줄 돈이 있다면 친정에서 받은 돈부터 갚았을 텐데 우리 부부에게 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너희가 진정으로 그 돈을 갚으라고 하지 그 돈은 자식들을 돕기 위해 주신 거지 뭘 돌려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돈을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신우가 선물해준 명품 구두의 굽이 부러졌는데도 시어머니가 돈을 내놓으라 하여 답답했어요. 저희도 돈이 부족하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지요? 결혼할 때 아가씨에게 돈을 못 해주라고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아가씨 결혼식에는 2천만 원을 보태야 한다는 건가요? 이렇게 아가씨만 챙긴다면 저희 부부는 속상해요. 사위가 회계 사장님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와 나는 매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 너는 회계사나 변호사나 검사였지? 나는 회사 다닌 것뿐이야. 그나마도 그만둔 걸 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는 여자들이 많대. 내 며느리가 그럴 줄이야. 애 둘 낳고 사느라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된 거잖아. 너무 심하게 얘기하진 마라. 내가 일을 그만둔 건 아닌데 다른 이유야. 그리고 도와주지 않을 텐데 왜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냐고. 아,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야. 나는 결혼식에 그런 큰 돈은 못 봐. 100만 원 주는 건 너무 큰 지출이야. 걱정돼서 싫어. 열이 받어.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싸웠어. 여기저기 걸려서 열이 안 가라앉았어. 집에 와서 화도 내고 있으니까 남편이 물어봐. 그 말이 더 화나. 참기 싫어. 우리 결혼할 때는 돈 없었고 왜 내 돈 2천만 원이나 내라 해? 그럴 돈 있었다면 집에 먼저 팔 거야. 내가 우리 결혼에 돈을 보태야 하는데? 싫어. 이것저것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너 건드리면서 그냥 무시하자. 하든가는 첫째 아들 이름이며 그의 결혼식이 한 달 후로 다가왔다. 부부는 아파트 주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루나는 자신들이 입주할 집을 처음 봤는데 정말 좋았지만 먼지와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자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집에 손대는 것조차 좋았고 먼지와 청소 옵션을 일리 있게 선택하여 정성껏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도구가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 몇 일이 걸렸다. 집에 물건이 너무 많고 이사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신경 쓰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했다. 체리 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의 아이가 청소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다. 직접 청소를 하면 더 꼼꼼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짐들을 더 정리해야 했다. 짐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해도 밉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지는 까다롭지 않은 손길로 다양한 일을 시키면서도 가끔 짜증이 났다. 그래서 3일 동안 대충 청소를 끝내놓고 마지막으로 걸레질을 하려고 이사갈 집으로 갔다. 그때 문이 열리지 않아 놀라고 겁을 먹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같아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건지 궁금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청소부였다. 그녀는 방부터 청소해달라고 하고 거실에 짐을 들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짐이 없는데 왜 짐을 들어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남편이 뭐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것인가 싶었지만 그때 신우와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청소부가 이삿짐을 들어오라고 했고 그 순간 혼란스러워진 체리 아저씨는 왜 이런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직 아빠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결혼 선물로 준비한 거야? 추기로 하셨잖아요. 짐들 전부 다신 우리 집이라니 물러나세요. 뭐라고요? 지금 저는 제가 아시겠는데 한국어를 잘 몰라요.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나가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집이라도 우리 딸 결혼 선물로 주라 했는데. 뭐 하는 소리야. 우리 사이가 회계사자인데 집 정도는 해야지. 우리 결혼을 앞두고 결정했으니 너는 청소를 하느라 수고했고 결혼 선물로 충분하다. 물러가세요. 빨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집에서 왜 추워 침입이며 아들의 결정으로 우리 딸이 살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청혼된 것이지. 아내 집도 젖은 만큼이나 해야 한다. 오갈 곳이 없으니 우리 집 2층에 남겨둔 방과 1층에 있는 어린이 방을 사용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방들은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집에 들어오면 됩니다. 부족한 공간을 위해 남편은 계획을 다 짜놓고 모든 짐을 버리고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사라고 했어요. 청소부가 이삿짐을 들어오라고 했고 그 순간 혼란스러워진 체리 아저씨는 왜 이런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직 아빠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결혼 선물로 준비한 거야? 말라고 했던 거려. 전 진짜로 망치 3개를 맞은 기분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집을 지킬 거예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호출할 거예요. 저는 못할 줄 알아요. 지금 전화해봐야 해요. 여기는 내 집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아닌데 왜 남의 집을 파대고 그래요? 당장 비켜주세요. 무슨 죄로 잡아갈 건가요? 경찰을 부르면 어쩌려고요? 괜히 사람 귀찮게 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손님이지 집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말 못할 사이가 아니라 닐 텐데. 아가씨는 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쩌다 안 되겠길래 경찰을 부르자고 했어요. 아가씨를 고소하려고 해요. 고소당할 집게 이름이야?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바로 비켜달래요.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고 시키자 편하게 피해주고 그 자리에 예의 바르게 신고를 넣었어요. 주소를 말하고 경찰을 부르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기가 막힌 듯이 놀란 표정으로 옆에서 씨름을 했어요. 저는 차분히 경찰을 기다렸고 15분이 지나도 이사센터 직원들이 당황한 것을 보았어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신우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이 사람이에요. 저를 속은 사람이에요. 신우의 팔을 붙잡았고 시어머니는 혼자 가지 않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우를 따라갔어요. 뒤를 따라가면서 나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외쳤어요. 그러자 나에게 무고죄라고 묻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나도 경찰서로 뒷조침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건을 설명하니 시어머니는 놀라 입을 벌리고 있는데 시우는 땀을 흘리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나에게 신우가 선물해준 명품 구두가 부러진 것이었다. 나는 아까워서 명품 매장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직원이 가짜라며 거절했습니다. 나는 믿지 못해서 다른 매장도 가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신우가 나를 속여 가짜를 준 것이었고 돈을 받았는데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나는 신우에게 속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시댁에서 신우가 결혼을 한다며 돈을 달라 했고 그 돈으로 결혼식을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신우에게 말을 전하려고 했어요. 너의 죄를 사라고 하려 했고 내가 사준 것이 가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언급하려 했었죠. 하지만 아파트를 가로지르고 싶은 생각은 현실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가짜를 사서 진짜인 것처럼 판매해 이익을 챙긴 것도 모두 밝혀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법은 엄격하다고 해요. 당신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에게 합의를 구하려 했어요. 진실로 언니들이 알게 된다면 그때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언니, 말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저가 잘못했어. 천천히 어떻게든 보상을 할 테니 제발 고소를 철수해 주세요. 우리 집도 절대 탐내지 않겠어. 한 번만 물러났으면 해. 하지만 비공개로 이혼은 할 수 없어. 결혼해야 돼. 대중들이 알면 같은 이유로 이혼할 수 없어. 나는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걸고 졌다가 바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고소 취하가 잘릴 수 없다고 했어? 그래야만 우리 얼굴이 붉어야겠지?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하는 법은 어디 있어? 고소를 걸면 이혼을 하겠다고 막 나오지 마. 너희가 나에게 무슨 큰 죄를 저질러 왔는지 안다면? 이혼하고자 제가 시원섭섭 이혼을 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당황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신우는 울며 고소해 죄를 인정했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느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우는 경찰 조사하러 다닐 때 결국 예비 신랑에게 들통해버렸어요. 예비 신랑도 꾸짖는다며 어떻게 그런 속임수를 썼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기가 제게만 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조사하면서 알게 된 대로 신우가 정말 많은 것을 속여 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회사에서 벌 얻으리는 돈에 비해 과시가 심했다고 했더니 실제로 이익을 빼앗아 가고 있었답니다. 신우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들통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예비 신랑에게 통보를 받는 수고를 들여야 했어요. 결혼식과 관련된 위약금은 모두 신우가 부담하게 되었고 와, 정말 대단하군 해도 너무나 화가 나 동생의 결혼을 취소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이혼하는데 내게 뭐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와? 서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야? 각자 인생을 살아가며 마침내 권한을 행사하고 너는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혼한다며 왜 그리 날뛰는 거야? 너무나도 완벽한 시서 아버지의 든든한 보살핌 덕분에 이혼은 어렵지 않았어요. 양육권과 재산 분할 같은 것은 부모님 가족이 하나같이 내게 선물하고 주셨어요. 대망의 신우는 재판을 받기는 했지만 초범이라 형량은 경미했어요. 그 대신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고 쪽팔림을 견뎠지요. 회사에서도 이야기가 퍼져서 프리딕션즈. 마침내 중단했고 강력한 소문이 퍼져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짜로 팔았다는 것을 들키면서 완전히 쫓겨났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남편이나 시우나 시부모 등이 다 함께 시댁에서 산다던데 그런 얘긴지 모르겠지만 나는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어. 아이들은 그동안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네요. 얼마나 잘할 만한지 앞으로 나와 아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남지 않도록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